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천의무봉 정원상 국어입니다. 오늘 수업은 어휘 400제라는 아주 특별하고 새로운 수업입니다. 기존 공무원 시험 문제들은 어문 규정이나 아주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들이 많았었다면 앞으로 나오게 될 공무원 국어 문제들은 좀 더 사고력이 가미된 문제, 그러나 20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특히 행안부 모의평가에서부터 변화된 경향들을 엿볼 수 있고요. 도표 문제, 자료 문제, 어떤 시각화된 자료와 함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어휘 문제가 늘었다는 겁니다. 어휘 문제라는 것이 단순한 어문 규정, 맞춤법에 맞는 것, 틀린 것 이런 차원이 아니고 500자 이내의 긴 지문, 전에 비해서는 좀 길어졌다고 봐야죠. 200자, 300자 정도의 짧은 지문을 아우르는 지문 속에서 문맥적 의미, 사전적 의미 등의 어휘 관련 문제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한자 자체에 대한 비중은 조금 줄어드는 반면 한자로 된 어휘에 대한 문제들은 늘고 있다라는 경향들을 여러분이 꼭 인지하고 그에 따른 대비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어휘 400제라는 수업은 기본 강의들을 숙지하시거나 완벽하게 아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특별한 수업으로서 특강 형식으로 진행되니까요.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문제 안에서는 이미 기출되었던 문제 유형들을 변형하기도 했고요. 또 이 안에 있던 문제가 우선 이 교재를 통해서 실제 시험에 거의 근접하게 출제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중도가 높다라고 저는 자부를 하는 수업이고요.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어휘력을 신장시키고 실제 공무원 시험에 꼭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주 비법이 되는 그런 강의가 되기를 저도 기대를 해봅니다. 비트겐슈타인이라는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휘력의 한계는 사고력의 한계이다. 즉 어휘력이 부족하면 아무래도 생각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고요. 표현하고 싶지만 표현을 마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 과목들 중에서도 또 사회라든지 아니면 우리 필수 과목인 한국사라든지 의외로 어휘에 대한 어려움들이 때로는 있어요. 한자도 약하고 어휘를 몰라서 문제를 틀리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바로 국어를 잘하면 다른 과목도 잘할 수 있다. 다른 과목 점수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국어 실력이 부족해서다라고 다들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400제 수업은요, 이제 문제풀이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먼저 해주셔야 될 일이 있어요. 바로 문제를 미리 풀어 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하려는 그런 수업은 1시간에 한 20문제 정도를 최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0문제 가운데는 어려운 문제도 있고요. 쉬운 문제도 있을 텐데 일단 쉬운 문제들은 조금 빨리, 어려운 문제들은 확실히 조금 더 설명해드리면서 시간들을 안배하도록 할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언제나 배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재 또는 우리 저기 칠판에도 써놓았지만 배우는 사람은 언제나 젊다. 그래서 항상 늘 이야기하지만 파이팅 하시기를.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고 국어 재밌었어요. 진짜 실강 듣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참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는 어휘 수업을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칠판을 보시면요. 제가 10가지 유형이라고 타이틀을 적어놓고 앞으로 이런 수업을 할 겁니다 라고 제가 이제 미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한자어와 고유어 문제, 그러니까 우리 국어의 어휘는 최대 70만 개 어휘라고 하고요.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는 어휘들이 약 54만 개 가까이 됩니다. 이 60만 개 또는 70만 개 어휘들 중에서는 3분의 2가 한자어죠. 69.1%다 이런 통계들을 이야기하는데 약 3분의 2가 한자어이기 때문에 한자 자체에 대한 표기와 의미, 뜻 직접적으로 써보는 것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한데요. 결국은 주로 이음절로 구성돼요. 우리 단어는 이음절 단어가 제일 많기 때문에 이음절 두 글자로 된 단어들을 계속 사전적으로 외워가시고 문맥적으로도 적용하고 예문도 직접 만들어보는, 즉 단순한 사전적 의미 플러스 예문 속에서의 어휘의 사용이 요즘에 또 공무원 시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자어 문제들이 아무래도 오늘 제일 많다고 봐야 되고요. 또 고유어. 고유어도 어찌 보면 흔히 말하는 듣보잡 고유어.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고유어들도 과거 시험에 출제되기도 했지만 또 일상적으로 쓰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말, 문학에서 활용된 고유어 이런 문제들도 우리 교재 안에 아주 충분히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존 기출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400문제 모두 다 예상 문제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국어 영역의 문제들은 이 강의 때문에 합격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제 카페에도 그런 글들이 많거든요. 와, 어휘 수업 때 진짜 그대로 나왔어요.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글들을 학생들이 많이 올려놓는 것은 충분히 객관적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사전적 의미, 문맥적 의미, 빈칸에 들어갈 단어. 아까 여기 때 빈칸용 단어 문제들이 앞으로도 많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 문제, 최소한 문제, 최대 두 문제 출제되는 한자 성어도 다양한 문제 유형들을 통해서 400자 안에 제가 수록을 해 보았고요. 속담 문제, 그러니까 역시 한자 성어 속담은 각각 넓게는 한 문제씩 나오게 되죠. 행안부 모의평가에서는 한자의 표기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한자의 표기들도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용적 표현이 있죠. 역시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싫어하는 어법 문제도 이 안에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휘 문제 또 어법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간단한 어문 규정, 띄어쓰기 문제들도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 군데군데 제가 문제를 삽입해 놓았으니까 400제를 상당히 재미있게 다양한 유형들을 아우르는 가운데 좋은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문제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반드시 문제를 풀어야만 이 문제 해결 능력도 생길 것이고요.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어떤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자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난도는 10문제 중에 한 8문제 정도는 여러분이 맞힐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역시 이 2문제 또는 3문제 이런 문제 안에서 변별력을 꼭 확보하시고 그 틀렸을 때 그 문제들을 꼭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 1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단어와 그 단어를 선택한 글쓴이의 태도를 정리한 것이다. 어색한 것은 이라는 문제의 유형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휘라고 하는 것은 긍정의 의미 또는 부정의 의미 또는 뭐 중립의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단어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의 의미들을 파악하는 문제, 뭐 기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의 정답 4번으로 갑니다. 즉 어색한 것은인데요. 키가 작은 것은 긍정적으로 야무지게 생겼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 작은 거인이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쓰면서 사람마다 뭐 아무래도 신장이 큰 사람도 있고 좀 작은 사람도 있는데요. 키가 작은 사람을 보면서도 야, 참 야무지게 생겼네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갔을 때 좁쌀 영감이라는 역시 관용적인 표현이 키가 작은 거하고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이제 파악하자는 거죠. 하지만 좁쌀 영감은 키가 작은 것이 아니고요. 약간 속이 좁다라는 의미죠. 속이 좁다 또는 약간 꼬장꼬장하다 그런 말 하죠. 약간 잔소리가 많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건 맞지만 단지 키가 작을 때 좁쌀 영감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다시 속이 좁다, 좀스럽고 잔소리가 많은 사람을 부정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물론 그냥 키가 작을 때는 아유 저 도토리만한 녀석이 이렇게 도토리만하다 이렇게 뭐 약간 작다라고 어떤 외양 묘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1번의 정답 4번 어색한 것이다 였어요. 자, 하지만 그에 비해 나머지는 모두 다 맞네요. 마르다, 뚱뚱하다 또는 키가 크다, 피부빛이 하얗다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동시에 쓸 수도 있으니까요. 1번, 3번 같은 경우도 키가 크다의 긍정의 의미는 어유 참 훤칠하게 생겼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대체로 약간 부정적으로 멀대 같다. 보통 이제 멀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머리대, 그러니까 약간 방언인데요. 키가 큰데 약간 미련한 사람, 좀 둔한 사람 이런 사람 있죠. 이럴 때는 멀대 같다. 이렇게 부정적인 어감으로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1번의 정답은 4번이었었고요. 문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기억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은근 오답이 많았던 문제였는데요. 설파라는 단어를 주었고 역시 이번의 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설파라는 단어, 이제 한자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제가 꾸준히 쓸 것이고요. 시간상 다 못 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설파라고 하는 말의 핵심은 그래도 말씀 설자잖아요. 말했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죠. 물론 깨뜨릴 파자를 썼지만 부정적 의미가 아닙니다. 설파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내용을 밝혀 말하다 그런 말이었다는 거죠. 밝혀 말하다. 다시 말씀 설자를 기준으로 뜻을 외우면 되겠죠. 지금 예문에 나오는 것처럼 주시경 선생은, 우리 대표적인 국어학자 주시경 선생은 언어와 문자는 독립의 성이다라고까지 말했다는 거예요. 즉 제3의 성이다. 흔히 우리는 남성, 여성만 이야기를 하지만 언어의 중요성, 제3의 성이 될 정도로 그만큼
매우 중요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다시 주시경 선생의 이야기여도 좋고요. 또는 뭐 예를 들어서 국악, 어떤 국악의 연구가라면 국악에 대해 설파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죠. 어떤 경제학자라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설파하다, 뭐 밝혀 말하다 이런 예문이 가능할 겁니다. 따라서 이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나머지 1번은 뭐 과장하여 주장하다 이런 단어는 없으나 과장이라는 침소봉대, 조그만 바늘을 커다란 몽둥이만 하다라고 말한다는 침소봉대라는 한자성어가 과장에 어울리죠. 이번은 근거 없이 추리하는 것은 이제 억설이라고도 하고요. 억측이라고도 하죠. 온갖 억측들이 억설이 난무하다 이럴 수도 있고요. 3번에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가설이죠. 과학계에서는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을 검증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의 이론으로 도출하는 과정 이런 게 있으니까요. 자, 5번에 오답이 많았다는 거죠. 5번은 논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단어를 볼 때는요. 앞에 있는 글자, 뒤에 있는 글자를 따로따로 잘 보셔야 되지만 논리적으로 반박하다. 그렇죠? 뭔가 반박하는 거죠. 반박한다라는 것은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에 반대합니다. 나는 이 결혼 반댈세. 왜냐 하면 이렇게 하면서 논리적으로 반대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주시경 선생이 언어와 문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뭐 반박했다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설파하셨다. 논리적으로 말했다.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정답 4번입니다. 3번이고요. 자, 기억과 관계 깊은 속담 4번입니다. 쉬웠죠? 자, 이 장면은 수군가의 일부분입니다. 수군가, 즉 그러니까 판소리의 일부분이면서 싫으면 관둬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다시 수군가에 나오는 장면 중에서 기억을 보면 제 복이 아닌 것을 권하여 쓸데없어 하고 휙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토끼가 이제 자라의 감언이설, 항상 감언이설이라는 한자성어가 생각나는 장면인데요. 달콤한 말로 남을 꿰는다는 감언이설에 넘어갈 듯 말 듯 했는데 그때 지나가던 여우가 항상 여우는 약간 꾀가 많다. 뭐 이런 이제 설정으로 동물 우화적으로 나오잖아요. 여우가 토끼에게 충고합니다. 야야 가지마 가지마. 왜? 너 가면 너 죽어. 바로 정확하게 상황을 꿰뚫어 본 거죠. 그러자 이제 또 귀가 얇은 토끼는 그런가? 이렇게 하고 망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라, 거북이 입장에서는 되게 갈등이 되면서 막 걱정이 됐겠죠. 왜? 제 토끼 데려가야 되는데 용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자, 그런데도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니까 자라 입장에서는 싫으면 관둬 뭐 이렇게 괜히 큰 소리 쳐보는 거죠. 싫으면 관둬 됐죠. 바로 정답 4번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 즉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자기에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가 싫으면 소용이 없다. 그런 보편적인 속담이라서 매우 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오히려 정황으로는 감언이설이라는 달콤한 말로 남을 꿰미라는 한자성어가 훨씬 중요하니까요. 그걸로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나머지 속담들은 뭐 전반적으로 쉬워서 설명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